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작 전에 알아야 할 미국 공인세무서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우리 세무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EA라는 자격증인데요. 영어로는 Enrolled Agent죠. Enrolled Agent. 그러니까 등록된 IRS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인데 호칭과 관련돼서 사실은 좀 이게 이슈가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이게 뭐 세무 대리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무사로 할 거냐 공인 세무사로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좀 처음에 있었는데 좀 뭐 어떤 계기를 거쳐 가지고 현재는 미국 공인 세무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공인 세무사로 이렇게 번역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미국 공인 세무사로 타이틀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Enrolled Agent EA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A인데요. 이제 IRS에서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IRS는 아시다시피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 소속인 이제 국세청이죠. 국세청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 자격증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CPA와 읽다가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미국 공인회계사나 미국 변호사는 주 뭐 회계사협회, 주 변호사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지만 이 EA는 어떤 주 협회가 아니라 연방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패스하면 곧바로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 좀 굉장히 특이하게 EA 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회계 경영 학점이 전혀 필요 없이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특별한 자격증이죠. 그래서 단 이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그 PTIA라고 하는 이제 넘버를 받아야 돼요. 그 Personal Tax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받으시고 나셔서 이제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뭐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텍스 리턴을 해본 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험 응시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교육 받으시는 그 기관이나 아니면 국세청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PTIN을 어떻게 신청해서 받으시는지를 조금 알고 나서 시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EA 시험은 세 과목이에요. 네, 세 과목이고, 아무 때나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시험 볼 수가 있고, 아무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스케줄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시험 장소와 날짜를 미리 정하는데요. CP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 내가 시험 보는 장소에서 뭐 토플도 보고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시험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A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멀티플 초이스밖에 안 나와요.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주관식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강하죠. 그래서 이제 EA 합격 율은 뭐 대략 이제 시험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을 응시하기까지 중간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시험을 응시하시고 나셔서의 합격률은 거의 한 80% 이상,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보시면 8, 9분은 합격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멀티플 초이스가 대부분이고 시험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세무사와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인회계사와 한국 공인회계사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과목도 많고 공부량도 많고 또 이게 상대평가고 해서 보통 한국 공인회계사는 뭐 한 3년 정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공인회계사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잡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뭐 학생들이거나. 근데 이제 EA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세무사에 비해서 훨씬, 뭐, 시험 문제도 그렇고, 일단, 과목이 세 과목인데 전부 다 세법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회계도 보지 않고, 무슨 뭐 경영학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세 번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회계를 알려면은 회계는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corporate taxation 하려면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reconciliation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 그 공인중개사 세무사의 시험에는 회계학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만 지금 나뉘어서 이제 세 과목이 나오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플 초이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어, 한국에서도 지금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까지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고 2022년도 스케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는 미국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공인회계사는. 그런데 미국 공인 세무사는 EA는 원래부터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그 프로메트릭 센터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 응시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이제 2000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그래서 한국 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이제 미국 공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아마 한국에서 볼 수 없도록 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내년 내후년이 돼도 계속해서 아마 한국에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방 자격증이고 응시 자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도 누구나 시험 응시할 수가 있고요. 뭐 소셜 넘버 필요 없고요. 신분 필요 없고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시험이고 멀티플 초이스로 100문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300문제 보는 거죠. 우리가 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70점 정도, 70% 정도 이상 맞추면은 거의 합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딱 75점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로 환산해가지고 140에서 130인데 105점 넘어가면 합격인데 보통 이제 그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그 사이 맞으면은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테스트 센터나 장소나 시간은 내가 정할 수가 있고, CPA 시험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은 시험이 없는 반면에, 세무사 시험은 1년 연중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 세 과목이라고 그랬는데요. 파트당 3.5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3시간 반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충분하고요. 파트 1은 individual income tax, 파트 2는 business income tax, 파트 3는 이제 tax라기보다는 우리가 세무사로서 어떤 윤리나 뭐 그런 지켜야 될 것들, 또 법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거나 먼저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보통 이제 세 과목 한꺼번에 공부하셔갖고 뭐 일주일에 하나씩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하나씩 보시거나 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인디비주얼 먼저 공부해서 하나 끝내놓고 비즈니스 하나 공부해서 끝내놓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파트 3는 완전히 사실은 원투랑은 별개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파트 3를 먼저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서부터 먼저 보든 상관은 없다. 그러나 권해드리기는 인디비주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비즈니스를 나중에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연관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좀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CPA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연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과목 공부하고 한 과목 보시는 분들도 괜찮지만 뭐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파트 1, 2, 3를 전부 다 공부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정리하면서 그냥 한 과목씩 보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개인 세금 보고죠. 개인 세금 보고 이제 개인이 이제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는 것 관련된 이슈들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비즈니스는 이제 사업체들 뭐 파트너십, 뭐 LLC, 뭐 코퍼레이션 이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슈가 되어지는 세금 이슈들인데 거의 이제 100% 인컴 텍스 이슈들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 자체에는 뭐 페이롤 텍스나 세일즈 텍스는 이제 이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자격증이기 때문에 연방 세금과 관련된 것들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일즈 텍스 같은 거는 주마다 다 세율이 다르고 좀 룰이 다르거든요. 그런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죠.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예를 들면 프로퍼티 텍스,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학군이 좋으냐 나쁘냐, 동네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다 달라지고 그 어세스먼트 하는 그 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뭐만 나오느냐?
federal, 연방과 관련된 인컴 텍스만 나온다. 물론 이제 인디비주얼에서 이제 뭐 에스테이트나 트러스트 같은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90% 정도는 페더럴 인컴 텍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트 3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프랙티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이제 윤리 규정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텍스 리턴 보고를 대신해 줄 때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여서 양은 파트 2가 가장 적습니다. 실제로 양이 제일 많은 거는 파트 2가 조금 많고요. 파트 1, 그래서 파트 2가 제일 많고 파트 3가 제일 적기 때문에 파트 3를 먼저 그냥 합격해 버리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거는 강의가 저희께 길지 않으니까 저희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권해드리기는 쭉 한번 다 보시고 딱 감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시험 그 과목은 내가 선택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내가 자신 있는 것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파트 3가 이제 제일 외우는 거니까 이거는 먼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파트 1, 파트 2로 가셔도 상관없다. 시험 형태인데 말씀드렸듯이 100% 멀티플 초이스 4지 선다고요. 100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충분한데 하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P 시험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복잡한 무슨 뭐 계산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포맷의 형태가 세 가지인데 direct question. 그래서 이제 하나 골라라 이거죠. 두 번째는 그 빈문장 채워라. incomplete sentence를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더 들어갈 거 골라라. 아니면 아닌 거 하나 골라라. 그죠? 아닌 것은 그죠? except. 그래서 아닌 거 하나 골라라.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포맷이 문제의 형태가 나오고요. 실제로 막 복잡하고 매년 세율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험에서 깊숙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EA 시험 자체도 내가 EA로서 프랙티스 할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느냐, 그런 자질이 있느냐 정도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까지 어려운 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슈가 뭐냐면 CPA와 비교를 해보면 CPA는 조금 복잡한 시뮬레이션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50%니까 CPA 시험은. 반면에 EA는 멀티플만 100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할 수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일단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들은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용으로만 딱 우리는 공부하자.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강의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의 강의 시간에 다루는 내용만 하시면 되는데 CPA와 다른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CPA 시험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폼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실무 중심이에요. EA 같은 경우에는. CPA는 아주 프랙티컬한 실무보다는 약간 이게 뭐랄까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에. 그런데 EA는 진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실무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폼들을 가끔 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웹사이트를 해봐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게 되는 폼들도 언급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할 때 이런 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실무에 사용되는 폼에 대한 내용들이 CPA와는 다르게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범위가 세법으로서는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A에서도 이제 레귤레이션의 텍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양은 많지는 않은데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깊숙하진 않지만 굉장히 넓게 다루고 있다. 넓게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CPA 교재하고 비교해보면 CPA 교재는 조금 더 내로하고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반면에 EA 교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넓게, 얇게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자격증과 관련돼서는요.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Board of States of Accountancy, State of Accountancy 그 보드 협회, 미국 공인회계사 어느 주 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주마다 다 자격 요건이 다르고 주마다 그쵸. 라이센스 요건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주체다? IRS. 그래서 연방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시험이 당연히 CPA처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모든 지에서 통용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좋은 것은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CPA 시험은 학점을 취득해야 되죠. 회계학점, 경영학점을 취득해야 되고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갖춘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절차를 거쳐서 한 2, 3개월 기다렸다가 응시 자격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시험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CPA 시험은. 그런데 EA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PTIN. 그렇죠? PTIN이라고 하는 그 퍼스널 텍스 아이템스 넘버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외국인이냐 뭐 텍스 리턴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시민권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IRS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지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요. IRS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좀 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도움 받으시면 좋고요. 자, 시험 유형은 CPA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50%, 객관식 50%죠. 예. 근데 EA 시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객관식 100%.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회계학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세무만 시험 보는 거죠. 텍스만. 물론 이제 파트 3는 이제 좀 암기할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건 약간 이제 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이고 그다음에 단순 암기하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세무와 관련된 거는 파트 1, 2인데, 예, 파트 1, 2인데 회계학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응시와 관련돼서는 CP는 원래는 미국 영에서만 볼 수 있어서 괌에 가서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무사는 한국에서도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올해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단 회계사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회계사는 회계학도 공부하고 회계감사도 공부하고 뭐 여러 과목을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도 많이 가고요. 회계감사인으로도 가고 물론 이제 세법 쪽으로도 많이 가죠. 그러니까는 공인회계사는 그만큼 공부량이 많고 시험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회계, 감사, 뭐 등 컨설팅 이런 분야로 많이 가는 반면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딱 세무에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활동 분야가 세무로 특화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텍스로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 제가 사전 질문을 보니까 조금 많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취업만을 놓고 본다면 뭐 당연히 회계사가 더 취업 관련되는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갈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 거죠. 세무사는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회계팀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회계 원리, 꼭 세무사로서 알아야 될 회계 기초 이론들을 별도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회계학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자격증만으로는 일반 이제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텍스 프레퍼레이션 하는 쪽으로 대체로 진로가 되어지시고요. 취업과 관련돼서는 일반 기업으로 갈 때는 보통 회계팀에 가서 세무 업무를 병행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주 큰 기업이 하면 세무팀이 따로 있지 잘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회계도 조금 아셔야 된다. 그래서 회계와 세무를 둘 다 알고 계셔야지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진다. 그런데 개업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시려면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기 전이나 후나 어쨌든 2년 정도의 미국 내 프랙티스를 해본 경력이 있어야지 내가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업을 할 때 내가 뭐 어케어닝 펌에서 일을 했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일을 했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인해 줄 수 있는 액티바 라이센스라는 CPA 밑에서 일을 했어야 내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개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CPA는 합격하자마자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일정 경력 뭐 그 경력을 쌓아야지만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는 반면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세무사는 합격하고 나서 바로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개업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 일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뭐다? 인컴텍스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내가 개업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세일즈 텍스, 페이롤 텍스 주로 이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인컴텍스는 이제 인컴텍스 위도홀딩 하는 거 이제 뭐 쿼터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인컴텍스 파일링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 건데 그거 말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다른 것들 프로퍼티 텍스, 세일즈 텍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룬단 말이죠. 또 하나 실제로 실무로 가면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이슈냐면은요.
텍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뭐 울트라 텍스도 있고 무슨 뭐 ATX 텍스도 있고 무슨 뭐 무슨 텍스가 많이 있거든요. 뭐 텀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회사들에서 만들어 놓은 텍스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 그 텍스 프로그램을 익혀야 돼요. 네. 일단은 그래서 물론 혼자 익히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바로 개업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세무보고를 잘못해가지고 또 소송당하거나 뭐 큰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기는 자격 요건 자체로는 우리가 세무사를 합격하면 바로 개업하실 수가 있지만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 원이어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마다 반기마다 어떻게 리포팅 하는지도 한번 배우시고 그리고 나셔서 최소한 1년은 뭐 회계사나 다른 세무사 밑에서 좀 일을 배우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개업하시기를 권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배워 나가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중에는. 그리고 어떤 업무 자체와 관련돼서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텍스와 관련돼서는 일하는 게 똑같아요. 예, 분야가 똑같습니다. 전혀 제약이 없어요. 세무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IRS와 우리 그 클라이언트를 이제 어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IRS와 클라이언트가 또 대립각을 세우면은 클라이언트를 대리해서 IRS랑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국세청이랑. 그렇게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세무보고 대리행도 할 수 있고 또 IRS 관련돼 가지고 또 이슈가 있으면은 또 싸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세무 이슈와 관련돼서는 CPA와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제 영업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CP를 조금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회계사분들, 공인회계사분들이 세무보고를 대행해 왔기 때문에 세무사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낯선 거죠. 미국에 계시는 분도 낯설어요.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로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한인분들도 뭐 뉴욕에도 계시고 LA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무실 밑에 회계사분들이 같이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회계사들을 거닐고 내 펌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 그 세무사분들 밑에서 일하는 이제 제자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도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그냥 다른 회계사 분들하고도 일을 해봤는데 진짜 이 세무사분은 모르는 게 없다. 왜냐하면 벌써 경력이 30년, 40년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세무사를 30년 전에 따셔가지고 30년 동안 프랙티스 하신 거죠. 이런 분들은 뭐 누구보다도 세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이게 회계사냐 세무사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클라이언트가 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인회계사를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세무사 먼저 합격하시고 수습을 하시면서 회계사 시험을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EA 시험 합격하면은 회계사 시험 중에 한 과목은 이제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과목만 좀 공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EA 합격하시고 나셔서 추가로 이제 공인회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 회계와 감사 또 어떤 그런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컨설팅 분야를 회계사가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지만 세무와 관련돼서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했을지라도 권해드리기는 꼭 회계학을 추가로 좀 공부하시고 뭐 퀵북 같은 거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사는 바로 개업은 어렵다. 자격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서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세무사는 바로 자격증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기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텍스 프로그램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셨던 그런 스테이트 텍스, 로컬 텍스 같은 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다른 회계사나 다른 세무사분들과 밑에서 인플로이로서 한 경력을 쌓으시고 나셔서 개업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물론 개업하실 때는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뭐 50대신 분, 60대신 분들도 아무 때나 개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개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뭐 내가 클라이언트가 많아, 내가 장로님이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우셔가지고 또 누구 아는 분이랑 같이 좀 일을 하다가 그분
그분 사무실을 아예 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그 클라이언트를 사고 파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리타이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리타이어 하면 그분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 어떤 그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뭐 무턱대고 사시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일해보지 않은 회계사 분들의 비즈니스를 사는 거는 전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루트들이 있기는 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격증의 장점을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학력, 경력에 대한 요건 없이 시험 응시 및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라이센스가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시험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진출할 때 또는 미국에서 사실 때 미국에 살 때요. 세금을 모르면은 굉장히 약간 어 불이익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거를 다 회계사한테 맡겨버리는데 그거는 별로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텍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텍스가 어떤 룰에 의해서 이게 어세스가 되고 뭐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 떻게 하면 텍스를 세이빙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국은 몰라도 뭐 한국도 알면 좋겠지만 한국은 사실 몰라도 사는 큰 이슈는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떠나서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계학은 잘 몰라도 돼요. 회계는 잘 모르셔도 뭐 비즈니스하는데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텍스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거나 내가 미국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텍스 이슈들을 한번 다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떠나서 내가 꼭 세무사로 뭐 일을 할 거다 안 할까 떠나서 저는 이게 과목이 많지 않으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꼭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CPA 시험에 비해서는 공부량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뭐 느끼기에는 한 6분의 1, 6분의 1, 한 7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세 번만 보는 거죠. 세 번만. 한 6분의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페레가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이. 그리고 또 ODS는 또 영어를 잘해야지 또 어느 정도. 또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ODS 수업만 갖고 또 하시려면 요즘은 점점 그 실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한국에서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BEC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막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CPA 시험은 뭐가 과목이 많고 양도 많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EA 시험은 아직까지 저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회계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세 번만 딱 봐요. 제가 뭐 그것도 시뮬레이션 하나도 안 나오고 멀티플만 시험 바뀌기 전에 시험 보십시오. 주별 자격증이 아닌 연방 자격증이다. 그래서 시험 합격하면 어느 곳에서나 바로 개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슈가 CP는 아직 이런 요건이 없는데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력을 요건을 충족을 하면 미국에서 3년 이상 프랙티스를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외국 세무 자문업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그 FTA 하면서 조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새롭게 세무사 미국 공인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베니핏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중앙일보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2012년에 FTA 발효로 인해서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상 미국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미국 세무사 또는 외국 세무사로서 자문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업은 안 돼요, 한국에서. 그러나 이제 한국 세무사분들과 같이 이렇게 동업해가지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세무사를 뽑아달라고 저희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그 플러스 커리어라고 이제 리크루팅 회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제 회계 쪽 전문으로 한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 다른 군인들 포함해서 미군들 포함해서 영주권자들 다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주권은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시민권자인데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세금 보고도 하고 미국 세금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 세무사분들한테 내가 한국 세금 보고 맡기면서 미국 것도 같이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세무사를 뽑는 포지션들도 꽤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도 세금 보고 미국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무자문사가 어떤 그런 한국에서 그 동업해서 같이 한국 세무사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시험 보시거나 미국에서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요.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한국 들어가실 분들은 꼭 경력을 쌓아서 그 외국 세무 자문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을 취득한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죠. 그 루트로 조금 플래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 하시면서 또 내가 인턴 하면서 경력 쌓으시고 OPT 하면서 또 회계사 사무실이나 또 회계법인 가서 경력 쌓으신 다음에 뭐 취업 비자 받아서 여기서 계속 계셔도 되겠지만 혹시 그게 뭐 잘 안 될 경우나 이럴 경우에도 백업 플랜으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내가 세무자문업으로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10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지금 활용해서 미국에서 뭐 저희 학생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프랙티스를 잘해가지고 아주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뭐 이름은 뭐 제가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그냥 미국 세무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세무사분들 해가지고 굉장히 세무법인을 브랜치를 여러 개 두고서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뭐 결국은 능력입니다. 자격증만으로는 뭐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영업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다. 활동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IRS와 관련돼서는요, unlimited practice. 그러니까 회계사랑 똑같다. 그래서 세금 보고 대행해 줄 수가 있고요. 예, 세금 보고 대행. 미국은 아시다시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연말정산 통해서 우리나라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클릭해가지고 세금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100% 물론 이제 자기가 아주 예외적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뭐 텍스 프로그램 사가지고 그것도 뭐 연방세만 가능하지 또 주세나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99%는 세금 보고를 대리하죠. 그래서 뭐 회계사나 세무사뿐만 아니라 뭐 HR 블락이나 리버리 텍스 같은 텍스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세무사분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세금 보고를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해주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뭐 텍스 플래닝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이제 뭐 연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텍스 플래닝 컨설팅이고 혹시 아까 IRS로부터 이제 뭔가 이슈가 생겼거나 그러면은 IRS와 싸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IRS의 감사를 받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IRS에 이제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어떤 이슈들을 이제 해결하는 역할. 그것도 이제 CPA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세무사분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 뭐 지속적으로 이제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IRS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은 CPA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능력입니다. 얼마나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뭐 또 비용도 뭐 이렇게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세금 보고를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CPA인지 EA인지 크게 상관없이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미국에서 이거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양 세무사님 자격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합격하시면 바로 몇 주 안에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뭐 캐플린은 아시겠지만 뭐 2004년에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뭐 교환 교수로 와서 뭐 우연하게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인데 EA 강의는 2006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서부터 아마 뭐 미국 내 최다로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합격률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CPA 합격률은 한 60% 정도 되는 반면에 EA 합격률은 한 80%에서 90% 정도 거의 합격하시고요. 공부 기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이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비전공자분인데 진짜 우리 강의만 듣고 딱 한 달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요.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그분 후기가 있을 텐데 보통은 저희가 3개월 잡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주관식 대비용 이런 건 하나도 주관식 안 나오는데 뭐하러 주관식을 우리가 대비를 합니까?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딱 핵심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개월 직장 다니시면서 저녁에 한 두세 시간씩 꾸준히 공부한다고 했을 때 3개월이면은 맥스로 가능하시고요. 그 부분도 우리 양세무사님하고 상의를 꼭 하셔가지고 시작할 때 어떤 과목서부터 볼지 뭐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분들도 지금 시험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이제 미국으로 인턴십 오거나 할 때, 미리 시험을 합격하시고 오셔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인턴을 하시면은 경력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CPA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은 시험을 볼 수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학점 요건 같은 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EA 같은 경우는 2, 3학년들, 심지어 고등학생들 지금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유학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이 거의 다 지금 EA 시험 먼저 보고 유학을 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텍스 룰을 공부하는 것만 아니라 미리 합격을 해갖고 인턴 잡을 때 자격증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물론 세금 보고를 할 줄 알고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CPA 시험까지 꼭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우리 세무사 강의하시는 최석준 회계사님이신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저랑 같이 프랙티스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대학 이제 겸임교수로 가 계시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조금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자체 교재로 제작을 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IRS 사이트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는 내용 없이 다 포괄을 해서 교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교재 아주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지만 그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자체 교재가 완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통해서 비싼 책 안 사셔도 되는 거죠. 미국 책들 막 200불 이러거든요. 막 300불이래요. 웬만한 책들이. 그 책 사지 마시고 한글, 영어 같이 섞여져 있는 그 우리 자체 교재로 그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각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희 사이트로 질문 주시면은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온라인으로 공부하실지라도 수시로 답변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에도 저희 이제 삼성동에 지사가 있고 미국에도 이제 동부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서부도 그래서 아무 때나 그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은 직접 전화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어려운 점 있으면은 자꾸 이제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또 좀 이렇게 용기도 얻으시고 또 혹시 잘 뭐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들은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위기 극복을 또 하시고 이런 것들 하려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상담 받으시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미국의 그 양세무사님이랑 꼭 상담을 같이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서 꼭 끝까지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계속 보신다는 어떤 그런 증빙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수강 기간은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연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최종 합격 때까지 대신 이제 공부를 아예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수강 기간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조금 늦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험 증빙을 주시면은 수강 기간 연장해드리고요. 보통 3개월, 예. 아무리 길어도 4, 5개월 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예. CPA 시험은 한 1년 반, 아무리 길어도 2년. EA 시험은 한 2, 3개월, 3개월, 3개월. 아무리 길어도 한 5개월. 요 정도, 5, 6개월. 직장 다니시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맥스를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다가 혹시 이제 수강 문의 있으시면은요,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샘플 강의 보실 수 있고요. 또 혹시 영어가 편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어 강의로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 우리 써니 선생님께서 다 영어로 해놓으셨으니까 영어로도 들으실 수가 있고 중국어로도 우리 중국 CPA 분께서 중국어로도 EA 강의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편한 걸로 뭐 당연히 한국어 편하시면 한국어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 회계사님, 중국 회계사님, 미국 회계사님께서 다 세무사 강의를 각각 언어로 해놨으니까 편한 거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한국은 요 번호 561-6307, 미국은 917-461-460-346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사는 그렇게 큰 부담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내가 공부해볼까 그러신 분들은 큰 부담 없이 딱 생각나셨을 때 도전하셔가지고 대신 이제 시험이니까 목표 잡으셔서 한 3, 4개월 안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세무사 관련한 이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채팅으로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좀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